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기자. 헌재는 27일에 최종 변론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건데 그렇죠.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27일에 그대로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국회 측, 대통령 측 양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요. 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선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절차가 최종 변론입니다. 먼저 이제 국회 측이 나서는데요.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고요. 그걸 받아서 대통령 측에서 이 탄핵 심판을 각하하거나 아니면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될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. 왜냐하면 뭐 당장 대통령 측에서는 27일을 최종 변론 날짜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. 또 김평우 변호사도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그 커다란 파란이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뭐 출석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출석을 안 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거기서 뭐 헌재 재판장에서 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이게 가능한가요? 이게 이제 대통령 측의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. 그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곤란한 신문을 피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게 뭐 수가 뻔히 보이는 수이지만 막상 이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대통령 영상물을 틀겠다고 요구를 하면 재판관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자, 그렇게 만약에 영상물 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수를 쓰게 되면은 최종 변론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최종 변론이 3시간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길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그렇겠죠? 많습니다.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뭐 사람을 번갈아가면서 계속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물론 재판관들이 좀 시간 정해서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지켜집니다. 짧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그렇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 최종 이제 변론 종결선언을 하는데요. 이제 그때도 이 적지 않은 이제 소란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우여곡절 끝에 최종 변론이 끝났다.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선고 날짜가 정해지는 겁니까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헌법재판소장이 변론 종결 선언을 한 뒤에 보통은 이 최후 선고 날짜는 추후에 지정을 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밝히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거는 이 최종 선고 날짜가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.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선고 사흘 전에 통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이번에도 뭐 비슷한 관례를 따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